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, 두 분의 누나 최민희 전 의원, 진수희 전 의원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우리가 9단까지 급으로 올려주셨네.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.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할 건데, 이른바 홍카콜라 유튜브하고 또 하나는 그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폭로 후폭풍, 이 두 가지를 논의할 건데, 뭐 홍카콜라는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. 두 분 생각이 좀 비슷하실 것 같아서. 보시긴 봤어요? 조금? 저는 안 봤어요. 저는 유튜브를 원래 잘 안 봐요. 그냥 그래도 기사로. 기사는 보셨죠? 기사는 봤죠. 네, 네. 네. 느낌이 어떠세요, 그런데? 느낌은 저는 적응이 잘 안 돼요. 적응이 안 된다? 네,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. 네. 근데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. 뭐 하루 사이에 2만 해서 지금 뭐 6만이 넘는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개국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 기자들은 다 이제 구독자가 됐을 거고요. 기사 쓰기 위해서. 그다음에 이제 뭐 동네 식당 개업하면 다들 한 번씩 일단 가보잖아요. 뭐 그런 심리로 일단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. 최민희 전 의원, 느낌이 어땠어요? 남자 유여의 방송? 그리고 일단 지금 유튜브가 전반적으로 보수 쪽 놀이터. 그 약진하고 있어서 예. 그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고, 그리고 팟캐스트보다 유튜브를 50대 이상이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접근성도 쉽고 그걸 반영해서 일단은 진입에 성공한 것 같은데요. 6만이면 그러니까요. 네, 진입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민주당 쪽은 쌍수 환영인 것 같고요. 민주당이 환영을 해요? 민주당은 홍 대표가 계속 뭔가 보수 쪽에서 플레이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최민희 전 의원 그래요? 그리고 이제 한국당 쪽은 대략 난감인 것 같고요. 대략 난감. 글쎄요. 다른 분은 모르겠고 뭐 그냥 농담 삼아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장렬시키면 그 뭐 아무래도 그 보수 쪽이 타격을 받잖아요. 홍준표의 막말로.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그런 거짓 뉴스, 그다음에 막말은 전체적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조금 희화시키고 정치 불신을 조장할 것 같아서요. 네. 저는 별로예요.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결국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용이냐 아니냐가 또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, 그거는? 저는 전대 출마 안 할 거라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나가봐야 안 되는데 되니까.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. 다 판단과 분석은 다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공간을 좀 보지 않으실까.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에 지금 간을 좀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. 근데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가 나올 상황이면 황교안 전 총리? 네, 황교안 전 총리님을 불러낼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. 홍준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?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힘을 발휘하려면 태극기 부대 지지를 받는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 태극기 부대의 지지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저는 황교안 총리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. 황교안 총리가 나오실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또 홍준표 대표는 또 안 나오는 걸로 결심을 할 수도 있죠. 저는 뜬금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현상이 전 세계의 정치 문화에 끼친 악영향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? 저 동의합니다. 거기까지만 합시다. 자,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 후폭풍이 대단합니다. 진수희 저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 민주당이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펄쩍 뛰시던데 저나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박근혜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사건 그 건과 상당히 닮아 있다. 박관천 경정 네네 사건.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청와대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
이 의제를 관리하고 처리하는데 좀 미숙하다. 게다가 최근에는 감정적이기까지 하다. 그렇게 좀 느꼈고요. 처음에 이 사건 맨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 왜 그 청와대 고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감반 전원을 원대복귀시키는 초강수를 두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힐 때도 뭔가 감추는 듯한 석연치 않은 그 태도였거든요. 청와대 쪽이 뭔가 다 그 밝히지 못할 뭐가 있는 듯이 그랬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의혹을 키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거 대응을 하는 과정에 썼던 용어들이 좀 적절치가 않아요. 뭐 미꾸라지, 일탈, 불순물, 무슨 DNA. 그런데 급기야는 어젠가요 그저께 김의겸 대변인이 그 출입 기자들을 향해서 아니 6급 그 공무원 말에 휘둘리거나 그대로 받아쓰는 격에 안 맞지 않느냐. 좀 격에 맞는 급에 맞는 취재를 하라 이랬는데 오히려 급에 안 맞는 반응이나 대응을 하는 거는 나는 청와대 쪽이다. 아니 기자들이야. 급수 상관없이 뭔가 문제가 있다. 기사거리가 된다. 그러면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하는 것이죠. 그래 그 부분도 보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격앙된 듯한.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? 우선 6급 공무원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언론에서 먼저 한 거죠. 청와대가 6급 공무원과 싸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야말로 6급 공무원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.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은 좀 감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. 근데 왜 감정적이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것 같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. 그리고 청와대 메시지 중에 첫째는 그 미꾸라지가 궁지에 빠진 미꾸라지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가 안 됩니다. 미꾸라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범죄 혐의자하고 피레미에 불과하다. 그리고 이 감찰 반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문재인 정부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김태우라는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일단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고 그 비리가 청와대에서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. 언론 경찰에 가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KBS가 특종 보도했었죠. 네, 그리고 그때는 또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건을 가지고 또 감찰반원 전체 문제를 막 제기했었거든요. 지금 막 갑자기 예전엔 김태우를 비판하다가 또 갑자기 김태우하고 손잡고 이렇게 막 그 말만 믿고 이러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고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 건으로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덮고 조선일보가 빠진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닌가 의제를 바꾸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런 건이 몇 건 더 터질 것 같습니다. 저는 내재적으로는 우병우 대 조국의 대결이라고 생각해요. 이 사람 우병우 대 조국? 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병우 때는 아마 이런 식의 감찰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민간인 사찰 등. 그래서 코리아나 호텔 사장 아내의 자살 사건을 김태우가 작성한 시점이 2017년 6월경이라는 겁니다.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정식으로 감찰 반원도 안 됐을 때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엔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보고를 했을 때 그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런 거 우린 하지 않겠다. 그래갖고 킬시켰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언론이 막 섞어서 보도를 하는데요.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면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이런 게 분명해야 되고 근데 이번에는 김태우가 먼저 사찰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다가 중간에 킬된 것들이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민간인 사찰로 모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한 말씀씩 들어봤으니까 제가 좀 잠깐 중간에 조금 끼어들었다가 다시 두 분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 제보해가지고 몇 가지 뭐 자기가 보고한 내용이라고 흘러나온 내용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제목만 이렇게 쭉 촬영된 사진이 이렇게
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? 네,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그 사진인데 거기에 아무튼 이 사람이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라고 하는 것에 제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 보면은 아무튼 민간인들이 네, 쭉 등장한다 이런 네, 말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놓고 한쪽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이것도 과거 정부처럼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증거 아니냐. 왜냐하면 제목이 그렇게 나오니까 라고 일단 주장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청와대나 이런 쪽의 해명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 과거서부터 해오던 식의 관성적 정보 보고식으로 뭐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올린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 채택되거나 지시한 바도 없다는 것이고 그 문건 제목이나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?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. 그 이제 목록이 쫙 나왔잖아요. 그건 아마 본인이 초기 보고서 작성해서 반장 정도, 이인걸 반장인가요? 반장 정도에 갔거나 아니면 뭐 데스킹에서 킬됐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서 비서관이나 수석까지 갔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으나 아까 왜 2017년 7월경인가에 뭐 6월? 2017년 6월이고요. 6월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? 2017년 7월 14일 날 이 사람이 임명됐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일은 만약에 자의적으로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식으로 그냥 했었다면 이게 뭐 여러 건이 그런 게 있었다면 예. 아니 그럼 수석실에서 우리 정부는 그렇게 일 안 한다. 당신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게 한두 건 두세 건 됐을 때 보고서를 킬시키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돌려보내거나 진작에 했었어야지 1년 반 이상을 이 사람을 뒀잖아요. 근데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 정권에 있었던 일이나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적폐나 적폐 대상으로 몰았으면서 다른 것도 아닌 그 특감반에 있는 수사관들을 그 이전 두 정권에서 썼었던 사람을 계속 두면서 1년 반 적절치 않은 행동을 그분들이 보기에 지금 청와대 분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는데 왜 거기다 계속 놔두고 있었는지 그 점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의 자살 사건에 관한 첩보를 김태우가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. 예. 근데 그거는 2017년 7월 14일에 이 사람이 임명되고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요 대목에 있어서 이 특감반이라는 게 검경에서 추천을 해서 오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인수위 또 없었고 그때 급하게 정권이 넘어오면서 검증이 소홀했다.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과연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검증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지적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코리아나 호텔 그 사장 부인의 자살 사건을 그런 걸 올렸을 때 그때 분명히 그 이인걸 반장인가 그분이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거 안 한다.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. 근데 그것만 가지고 돌려보낼 수가 없지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때까지는 할 줄 아는 게 그거잖아요. 과거 관행대로 했으니까. 우병우 체제에서 그 박근혜 정부가 했던 방식대로 했을 테니까. 그래서 경고를 했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경고를 했는데 왜 안 돌려보냈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리스트만 보면 몇 건이 더 있잖아요. 아니 근데 어떤 교수, 뭐 언론사. 그거는 최근. 그거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.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아니 그건 있을 때 바로 돌려보내지. 아니죠. 그거는 억측인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. 특감반이라는 건 하는 일이 사실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이라는 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예 없어지는 네, 거 빨리 맞다?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필요하다면. 그래서 검경에서 일하는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감반은 또 특감반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아까 우병우 대 조국이라고 얘기한 건 그 우병우식 그런 식의 감찰, 민간인도 사실은 사찰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은밀하게 공유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어떤 문화와 지금 조국 수석이 하려고 하는 건 어쨌든 원칙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나 그런 거 없애겠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충돌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과거의 그런 감찰 문화와
새로운 감찰 문화가 충돌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몇 건 더 터질 것 같습니다. 김태호 아니라도. 그래서 차제 아예 특감반이라는 걸 청와대에서 없애고 공수처 논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. 저는 그 아까 민간인 수사 관련해서도 왜 문제가 됐던 게 그 고건 전 총리 아들 문제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이 그 뭐죠 가상화폐 투자하는 건 그거에 대한 해명도 달랐던 게 그냥 처음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 적절치 않은 건데 그 수사관이 그냥 임의적으로 알아서 했다 이러더니 그 나중에는 또 아니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정도도 기초조사나 이 자료를 안 모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. 그다음에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다. 이게 그런 해명들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런데 저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바다 이야기로 뜨겁게 딘 경험이 있어요. 바다 그렇죠. 이야기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네. 그게 명계남 배우도 사실 억울하게 연루돼서 그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닌 경험이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정권 차원의 일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가 없어졌죠. 네, 사실 없어졌습니다. 아니었고. 예. 그래서 참여정부 전 인사들 그것도 고위직에 있던 인사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 비트코인을 그냥 놔둔다는 식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살펴봐야 했을 테고 그리고 뭐 전화할 수도 있겠죠. 아는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. 그다음에 비트코인 정책 자체는 사실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책을 세워야 하는 거 이 둘 다 맞습니다. 근데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직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청와대가 이 최소한의 감찰도 못하면 어떡하냐. 이건 옛날부터 해왔던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. 그런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소위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 4대강에 반대하는 연구원을 그 사찰에서 불이익 주고 끝까지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은 거 아닙니까? 그때는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진 상태고. 이미 밝혀졌고요. 그리고 목표가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. 예. 이게 알겠습니다. 이루어진 거라.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하세요. 지적할 거는 처음에 그런 민간인 그 사찰 이거는 본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한 걸로 그렇게 해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. 이거는 윗선에서 지시를 해서 그 사람이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아니야. 그렇게 아닙니다. 들리는 그리고 거죠. 그리고 처음에도 예를 들면 참여정부 전 고위직의 그 비트코인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관되게 비트코인 정책과 관련돼서 설명했습니다.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좋습니다.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역시 이 자리의 토론도 보고서 한 내용에 대한 진위 공방식으로 막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럴 토론은 아니고 근데 앞으로 이게 상당 기간 좀 갈 것 같죠? 예상컨대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게 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까지도 가자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이러니까. 근데 제가 아까 이게 그 닮아 있다라고 얘기했죠. 정윤회 문건하고 닮아 있다 얘기를 한 게 그때도 그 문건의 내용이 진위를 안 따지고 무조건 이 그 정보 유출 그것만 갖고 박관천 씨를 막 잡았잖아요. 근데 지금도 그 청와대 쪽에서 그 내용의 진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죠? 그 정보 공직상 기밀 누설 이걸로 고발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거랑 과정이 굉장히 닮아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 자꾸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면 자꾸 옛날이라고 비교하면 안 되죠. 지금 비교하고 계시잖아요. 아니 나는 비교해도 돼요. 근데 왜요? 이 정부는 계속 과거 정권을 다 적폐의 대상과 적폐 행위로 몰았기 때문에 그 적폐 행위랑 비교해서 자꾸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소구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. 아니 근데 정윤회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는 야당들이 먼저 된다는 거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까? 박관청 경정이 본질이 다르다. 알겠습니다. 왜 새 정부는 그렇게 안 한다더니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얘기는 우리는 할 수 있죠. 뭘 그렇게 민간인 사찰 없습니다. 했잖아요. 없습니다. 정치 좀 아는 누나들 두 분이 흥분하고 계십니다. 이런 정도 사안을 볼 때는 전국에 미칠 파괴력이 꽤 클 것 같고 상당 오래 갈 것 같고요. 상당 기간 좀 쟁점화될 것으로 감정적으로 보이네요. 굉장히 대응하는 걸 보면서 이 정부 더 감정적이세요. 청와대가
이제 그만해야 된다. 그만합시다. 청와대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최민희 전 의원,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